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구의 트렌드 핫 이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통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용구의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장마 기간이 길어질 때면 비 피해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죠. 특히 노후된 건물에서 배관이나 옥상 외벽 틈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누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장마, 태풍 등에 대비해 미리미리 관리하며 큰 피해를 막는 방법. 방수 도장 공사의 모든 것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가 폭우 대비로 분주합니다. 집안이 내려앉거나 노후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이 공장 역시 미리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우리 회사에 물이 새고 누수가 많아서 방수업체를 찾았죠. 그리고 옥상에 되다 보니까 옥상이 좀 약간의 방수한 게 좀 미비해서 그걸로 아마 물이 샜던 것 같습니다. 회사 공장에 누수가 생길 경우 기계 고장, 재산 손실, 인명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크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방수 혹은 도장 공사를 진행하며 공장 곳곳을 보수해야 한다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 같지 않게 우기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집중호우 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봄비도 많이 내리고 여름 태풍, 가을 태풍도 있어서 비로 인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방수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장은 대부분 90% 이상이 판넬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되고 처음에는 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냥 넘어가시다가 뭐 전기로 인한 인명 피해 아니면은 값비싼 기계들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조금 뭐 비용을 아끼시려다가 더 큰 피해를 많이 보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비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초기에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시공할 경우 비용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안쪽으로 물이 넘어가서 여기가 지금 다 깨져 있거든요. 이렇게 깨질 정도면은 물을 많이 먹었다는 건데 이게 벌어지고 소리가 비었다는 거는 이쪽에도 어떤 물이 들어가서 이끼가 끼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시멘트가 약해져가지고 누수가 더 많고 이런 쪽으로 다시 몰타를 마감을 하든 더 꼼꼼히 해줘야 돼요. 누수의 원인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방수 시공 공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강급 공사에는 예를 들어 학교, 빌딩 이런 데는 우레아 방수, 시트 방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옥상 우레탄 방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판넬로 되어 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판넬은 저희만의 공법을 쓰고 우레탄 도장으로 방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수 작업 시작 전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 고르게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하는데요. 기존의 마감재를 깨끗하게 걷어내고 습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런 바닥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거라 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습기를 제거 안 하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을 하나만 안 하기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소한 기초 작업부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수가 드는 지점에 액체를 넣어 막아주는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우레탄 시공을 진행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하지만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공장 방수 공사에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공장은 대부분 판넬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노후가 일어나고 부식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 관리를 안 해주면은 더 큰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저희가 방수 작업을 하고 그래서 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고 그게 저희 회사의 핵심입니다. 20, 30대 건장한 청년 직원들로 이루어진 회사. 전 직원 모두 방수 자격증을 소유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성실히 시공을 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방수공사 진행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쟁력을 이웃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고 있는데요. 방수공사는 겨울이 비수입니다.
그래서 뜻있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성당 아니면은 혼자 계신 독거노인분들 손길이 많이 안 닿는 곳을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뭐 전등도 갈라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기계 설비를 많이 만질 줄 아니까 무료로 하게 되면서 좀 뜻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은 성수기라 저희가 일정을 맞춰야 되지만 겨울은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기업. 앞으로도 보수공사에 대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계획입니다. 제 목표는 앞으로도 기본이 튼튼한 회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기본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저는 어떤 고난이 오든 튼튼하고 오래가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명, 재산 피해를 막는 최선의 선택. 방수 보수공사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나이가 들면 건강 상태도 저하가 되고 혼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날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노인 시설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어르신도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많은 요양원 중 여러 항목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요양원은 본관 건물과 부속 건물, 그다음 기숙 공간으로 세 동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생활실은 어르신만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은 어르신들 면회라든가 식사 후에 티타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기 위한 카페가 마련되어 있고요. 1층에 로비, 2층에 상담실, 사무실, 4층은 운동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소한 어르신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 무엇보다 어르신 1.7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있어 어르신의 하루 일과가 알뜰살뜰 관리되고 있다고요. 저희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노래교실이 있고요. 그다음 어르신들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어르신 매월 하는 생신잔치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관절이라든가 신체 부위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매일같이 물리치료를 하고 또 작업치료실에서는 조격실이 겸비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발 마사지와 그다음 아로마 테라피라는 오일 마사지 그리고 어르신들 인지에 도움되는 작업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원의 특징이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갖추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실버 케어 센터인 만큼 노인분들의 신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호 물리치료 전문 인력을 두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늘 확인하고요. 개개인별로 갖고 있는 질환 상태에 따라 회복과 재활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년기에는 건강을 위해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품질 좋은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요리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다양한 장점 덕분에 입소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남양주에 태능에도 센터를 개관해 노인분들과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요. 요즘 시대는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의 케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노후의 행복한 생활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전문화된 노인 전문 요양원을 찾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예전에 이제 사고로 보면은 나를 버린다라는 인식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전문 기능을 갖춘 직원들이 항상 상주에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망설이시는데 오셔서 일주일만 지나시면 집에를 안 가시려고 할 정도로 서비스와 케어가 잘 이루어지고 또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밖에도 실버 케어 센터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앞으로 이용하실 분이나 또 입소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병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실버 케어 센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입소를 하나요?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으로 정신적, 신체적, 혼자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입소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정신적으로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뇌경색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신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어려우신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직원들의 서비스를 받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집에서 우두커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인지와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요양원도 등급이 있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모든 직원이 내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좋은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직원 복지에 최선을 다해서 직원이 행복해야 어르신을 진심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이념 아래 직원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제가 요양원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 어머님이 20년 전에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5년을 모셔보니 저희 와이프, 아내하고 둘 중에 하나는 꼭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을 모시고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하고 요양원을 설립해서 지금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실버 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싶으세요? 늘 그래 왔듯이 어르신의 서비스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네덜란드의 치매 마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치매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배회하고 방황하여도 안전하고 또 어르신들의 그 삶이 행복한 그런 치매 마을의 모델을 저희도 정착화시키고 더욱더 앞서 나가는 노인 복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실버 케어 센터 우리 어르신들이 나 가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시설이 좋은 실버 케어 센터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병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활하던 강아지가 어쩐지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다리를 들고 다니게 되면 바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보통은 슬개골 탈구나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게 되는데요. 어떤 증상인지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하디쇼에서 마련해봤습니다. 반려견에게 흔히 발견되는 십자인대 파열,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동물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지만 외과적으로는 특히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워낙 다양한 질환으로 오는데요. 외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관절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무릎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은데요. 슬개골 탈구라든지 전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오게 되고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문제 또는 전십자인대 손상 이런 걸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견종에서
많이 오는 게 전십자인대 손상입니다. 모든 견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 하나인 전십자인대 파열.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전십자인대 파열은 주로 사고라든지 운동하다가 생기는 외상성이 많습니다.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상성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분이 이제 집에 퇴근하시고 들어가시면 보통 강아지를 엄청 반기거든요. 빙글빙글 돈다든지 점프하고 막 깽깽하고 이러다가 다쳐서 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기다가 다리를 갑자기 깽해서 다리를 들어서 와보니까 십자인대 파열되는 애들도 있었고요. 또는 그냥 산책하다가 애기가 방향을 좀 틀 때 그냥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사고 외상성보다는요, 좀 더 일상생활 안에서 생기는 좀 원인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 발생하는 애들이 체중 관리가 잘 안 된 애들, 즉 비만인 애들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만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십자인대 파열을 방치하면 보행이 힘들어질 수 있어 올바른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을 진행할 경우 전문 외과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반려견의 연령, 관절의 손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수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인공인대를 걸어주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인대를 걸어주는 거는 아기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활동성이 많거나 하면은 똑같이 이제 파열이 되거나 또는 그 인대가 늘어나서 다시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요, 이제 절골술입니다. 절골이라는 것은 뼈를 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잘라서 다시 붙이는 수술인데요. 이거를 TPLO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요즘은 최근에는 이 수술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뼈의 각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다 보니까 그 문제되는 각도를 없애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미리 계산해두고 그리고 뼈를 이제 자른 다음에 그 미리 계산해둔 그 각도를 다시 돌려서 뼈를 붙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은 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긴 하지만은 인공인대를 걸었을 때보다는 재발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재발이 거의 없고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후 관리도 더 수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TPLO라고 하는 절골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소형견은 한 2, 3개월 정도, 대형견 같은 경우는 한 4, 5개월 정도는 좀 안정 취하고 좀 이제 천천히 이제 다리를 쓰게끔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동물들은 조금 괜찮다 싶으면 막 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예 그러면 2,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은 가능은 한데 뛰거나 막 점프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애기들이 이제 적정한 시기가 되면은 이제 적절한 운동을 가볍게 하면서 다리 근육이 너무 빠지지 않게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흔히 발생하는 십자인대 파열, 어떤 경우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다리를 지속적으로 좀 쩔뚝인다든지 이런 게 보인다면은 혹시 십자인대가 다쳤나를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싯 테스트라 해서 아기를 앉혀보는 겁니다. 앉았을 때 다리를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서 앉으면은 그 다리는 문제가 없는 건데요. 발목 관절과 고관절이 벌어져서 앉으면서 다리를 바깥으로 뺀 채로 앉으면은 일단은 의심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서 다리를 좀 쩔뚝인다? 이렇다면은 한번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는 것이겠죠? 십자인대 파열을 수술한 많은 애들이 이제 비만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체중 관리를 먼저 잘 해서 좀 십자인대가 다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비만이라는 게 관절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체중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심한 아이인데 아니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이제 무릎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외상성은 동물은 적지만 그렇게 할수록
쉽지 않을 때는 더 손상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상태, 무릎 상태 여러 가지 봐서 이렇게 운동 강도라든지 빈도, 시간들을 잘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십자인대가 잘 다치지 않게끔 좀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해 주시면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반려견 십자인대 파열. 평소 비만, 운동 등의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각종 세금으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세법안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인데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에 맞게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무회계사무소. 어떤 곳인지 기업 탐방 함께 해볼까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인력, 생산관리 등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많은 업무 중 한손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무회계입니다. 개인 카페를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부터 좀 되게 힘들어져가지고 사업에 혼자 관리하기엔 좀 되게 벅차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아서요. 주변에 좀 지인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번에 또 갖고 와주신 서류들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관리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직원 연말정산 등 해야 할 신고도 많고 비율이나 각종 공제가 자주 바뀌어 매달 세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세무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요. 주로 많은 대표님께서 세무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세 때문인데요. 세금이라는 게 고정적이지가 않고 어떻게 신고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1년간 발생한 거래 중에 어떤 게 세금에 포함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은 엄청난 회계 지식이랑 그리고 세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업으로 바쁘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물론 대표님께서 혼자 장부를 작성해 보실 수도 있으시지만 장부를 그렇게 작성하시다 보면은 세금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장부는 국세청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만큼 절대 어설프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계십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세금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사업주분들의 세금 신고를 준비하고 각종 세무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소통이 잘 돼서 너무 편해서 좋았고요. 그동안 혼자서 좀 되게 벅찼었는데 이제 좀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대표님들께서 세금 납부 일정을 모르셔가지고 급하게 현금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는 매달 초마다 세무 일정과 관련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셔야 하는 세무 이슈를 저희들 체크해가지고 매월 중순마다 이와 관련된 뉴스레터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분기마다 중간 결산을 진행해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게 되면은 비용을 늘려서 세금을 줄이든지 나에게 손실이 난다면은 매출을 미리 잡아서 다음에 세금을 줄이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으십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세무회계사무소. 세무회계를 위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세무사가 직접 기장을 하는가입니다. 보통 상담까지는 세무사가 해주는데 기장부터는 그냥 일반 직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연락이 잘 되는 세무사무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분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언제든지 갑자기 궁금하신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락이 잘 되는 세무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저렴한 세무사무실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국 세무사무실도 영리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수익이 나야 하는데 이렇게 저렴한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박리담회로 아주 많은 업체들을 수임하고 있어요. 거기서 직원 월급이나 세무사가 가져가는 수익을 생각했을 때
또 어떤 곳은 직원이 거의 100개나 되는 업체를 혼자 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대표님의 업체가 제대로 관리받거나 뭐 절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에 대한 많은 궁금증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민수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무조건 세무회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운영업체가 작고 초기일 때는 이제 세무사한테 안 맡기다가 나중에 사업이 성장하고 나면은 그때 세무사한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초기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세무사를 통해 앞으로 절세 기반을 미리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창업 감면 대상 기업이라면은 네. 5년간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세팅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만약에 사업 초기여서 이제 손실이 난다면은 예. 장부 작성을 통해서 10년간 손실을 2월에 미래 세금을 줄인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이제 세금도 사업 초창기에 잘 세팅을 해놔야 나중에 더 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수임을 그동안 받으셨는데 받은 수임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이제 도소매업자 한 분이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찾아오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이제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비용을 늘리고 싶으셔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다른 사업자의 세금 계산서를 1억 원 정도 사오신 경우시더라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게 하필 또 국세청에 걸려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비용이 1억 원 정도가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다행히 제가 이제 장부를 한번 뒤져보니까 이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려받을 세금이랑 이번에 추징되는 세금이랑 최대한 충당을 해가지고 손실은 이제 최대한 안 나오도록 줄여봤지만 하마터면 이게 폐업까지도 갈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이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님들이 세금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먼저 꼭 세무사와 상의를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사업하는 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세무회계가 정말 꼭 필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후, 그리고 사업을 정리했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회사의 세금 처리에 대한 방향을 미리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비용 처리나 아니면 과세 유형에 대해서 세무사와 이게 소통을 해봄으로써 이걸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고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사업을 정리하실 때는 저희들이 이제 폐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처리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우리 세무사의 도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민수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기회가 있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 해외 대학 진학을 꿈꾸기도 하는데 이러한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해외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 국내와는 다른 선발 기준 때문에 정보를 줄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한데요. 도움을 줄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전 세계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해외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대학들 모두 우리나라 대학 선발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 이럴 때 고민을 덜어줄 해외 대학 입시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명문대 입시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매년 미국 명문대 지원자 수가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하버드, 컬럼비아 같은 아이비리그 합격하기가 1.5배에서 2배가량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5%대였다면 지금은 3%대로 거의 1.5배에서 2배가량 어려워졌고요. 제가 나온 학교인 컬럼비아도 마찬가지로 10년 전 7%대 입학률에서
지금은 3%대 입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을 짜고 더 나아가서는 좋게 실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28개 지사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해외 대학 진학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입시 컨설팅 회사.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지사의 경우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전 입학 사정관을 비롯해 아이비리그 등의 우수 대학 출신의 입시 전문가들이 모여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국 학교 학년으로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리고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기준으로는 8학년 또는 9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고요. 보통 10학년, 11학년 때 오는 친구들은 이제 원서 준비를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좀 달라서 AP 커리큘럼인 학교도 있고요. IB 커리큘럼인 학교도 있고요. 뭐 A-레벨인 학교도 있는데요.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 또 맞춰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방학 설계부터 내신 관리, 비교과 활동 선정부터 실행까지 그래서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전공 또는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와 필요한 프로그램들과 필요한 멘토들을 매칭시켜주고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마다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의 유형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지 그 대학 리스트 선정부터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코칭까지 그리고 필요한 학생들은 재정 지원을 어떻게 또 받을 수 있는지 미국에는 어떤 스칼러십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팅을 통해 학생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학교를 찾아 계획을 세우고요. 원서 작성부터 에세이 쓰는 것은 물론 공인시험 점수 등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또 모의 면접을 진행해 합격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해외에 있는 명문대들은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과 활동들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등등의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특허를 내야 하는지, 비즈니스를 런칭해야 되는지,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혹은 교수님들과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연구 실적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또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야 되는지 등등의 여부를 파악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하고 그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서 그게 나중에 원서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학을 포함한 해외 명문대에서는요, 그 입학 원서를 잘 들여다보면 자기소개서를 꽤나 길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 학생들은 빠르게는 8개월 또는 1년 전부터 전직 입학사정관이 투여가 돼서 함께 브레인스토밍 단계부터 초안 작성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드래프트가 나오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완성도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전직 입학사정관으로 있던 분들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한 번씩 검토해 주시고, 따라서 더 완성도 있는 그 각 학교가 찾고 있는 인재형과 딱 맞아떨어지는 에세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목표 대학 선정부터 시작해 비교과 활동 구축, 에세이 작성, 인터뷰 준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지도 덕분에 해외 명문대 합격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요. 올해 업계 최초로 저희 회사가 누적 아이비리그 합격자 수 1000명을 돌파했는데요. 하버드는 누적 합격자 수가 95명이 돌파했고요. 예일대도 마찬가지로 95명을 돌파했고요. 옥스퍼드, 영국 명문대죠. 합격자 수가 129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이제 대학을 막 가는 이제 새내기들인데요. 그 중에서 어떤 한 학생은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를 동시 합격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8개의 아이비리그 중에서 7개의 아이비리그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죠. 전직 입학사정관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정말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원합니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 한국에서 해외 명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 주위의 커뮤니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나의 지역사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를 같이 한번 탐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 해외 입시 컨설팅 회사의 체계적인 도움으로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서 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로 웬만하게 해결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심리적으로나 문제 해결적으로나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방법입니다.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행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최선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입니다. 민사 사건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공사대금, 부당이득, 사행위 취소 사건을 많이 다루었으며 여성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 및 재산 분할, 양육비에 관한 의뢰도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사기의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이거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 명예훼손, 성 관련 범죄, 도박, 폭행 등 사안이 다양하였습니다. 의뢰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사사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의뢰인이 말하는 사건을 경청하여 법률적 타당성, 승소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재판 전 준비 절차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 또한 진행하여 드리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 만큼 미리 증거 보전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수행하여 둡니다. 재판 기일에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거나 변호사 혼자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 도중 조정이나 감정, 증인신문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며 판결의 결과에 따라 항소 내지 소송 비용의 확정 심판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한편 상대방에게 판결금 등의 강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한 집행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법률 문제가 있으니 바로 가사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약 40%로 서로 소통이 어렵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혼의 경우 양육권은 무조건 여성이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양육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성, 즉 엄마 측이 유리한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 중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부부 중 누가 더 부담하였는지, 혼인 파탄 후 양육을 누가 하였는지, 이혼 후 자녀를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진행되는 가사소사 절차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 있어 이혼 판결 전까지 재산을 최대한 빼돌리면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여전히 포함될 뿐이고 오히려 집행을 어렵게 한 점을 이유로 형법 제327조에 따른 강제집행 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또한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정말 해결하고 싶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변호사분들이 많은 역할이 있지만 오늘은 이혼 가사 소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김소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이혼할 때 합의 이혼을 하면 좋은데 정말 합의 이혼이 안 됐을 때는 어쨌든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판례를 다각도로 활용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하여 드리고 재판에 유리한 증거 수집과 제출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정에서의 의사소통을 변호사가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비법률가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님과 상대방 변호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볼 수 있었고, 소송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버린 후 이를 정정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부부간에만 내밀하게 알던 사적인 영역이 제3자에게 공개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배우자의 주장을 본인이 직접 반박하고 대응함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결정 부분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본인의 부모님이 언급되는 경우에 의뢰인의 심리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변호사는 늘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은 이러한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임하셨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맡은 사건 중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정폭력으로 법정 구속이 되면서까지 가정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맞섰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평생 가정주부로 산 점을 이유로 하여 기여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배우자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하며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항하지 못한 후회와 소송 전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의 지인들이 소송 도중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소송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성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혼인기간 및 소송 도중 의뢰인이 겪은 아픔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가정폭력을 축소하고 재산 형성의 기여를 축소하려는 배우자에 맞서 상대방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여성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은 법률적으로 분쟁 상태에 계신 분들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의뢰인분들이 겪었을 고통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사안을 세심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혼가사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 우리나라만큼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통신망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얻는 데에는 여러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한 통신망 구축 전문 회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기술력을 보유하여 관련 업계 선두에 선 IT 융합 기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통신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회사를 지금 만나보시죠. 사무실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보안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5G 정보망을 이용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실제 5G 정보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회사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G 정보망이란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업무 효율과 협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5G 정보망이라는 사업은 가상화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를 연계, 구축, 운영 관리하는 것은 매우 심도 있는 작업인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연계와 적용에 관한 지속적 학습에 저희는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로 출발해 그간의 노하우와 다양한 습득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할 정도로 성장한 회사. 2020년도부터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정보망 등 기술 관련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 납품을 하는 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 그리고 국산 제품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구축 사업, 그리고 클라우드 연계 사업, 마지막으로 5G 정보망 구축 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5G 정보망 사업입니다. 10년 전에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해서 대책으로 공공시장에서 업무용 PC 2대를 각각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물리적 망분리라는 사업에 한참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당시에 무선 환경에 대한 접근이 불가했는데 이는 무선 환경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인가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5G 국가망이라는 실증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조금 얻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선 환경에서의 접근이 불가한 문제가 보안상의 이유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 문제만 극복하면 향후 유선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 망분리보다 무선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망분리가 시대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유선 서비스와 무선 서비스의 기로에서 저희는 무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빠르게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보안 연계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선 기술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여 대비해 두었기 때문에 무선 기술에서의 연동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서 사업 전환에서 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 성장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저희 회사는 대부분의 인력이 20, 30대 젊은 인재로 현장의 일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이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와 생각들은 그때만 보여줄 수 있는 유한한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사업은 역동적인 산업입니다. 이 부분은 젊은 인재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시장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기술은 탄탄한 기초 위에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화된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이에 회사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남다른 기업 철학으로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했던 남측 이상가족과 북측 이상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화상 상봉장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 지침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모든 물자를 국산 제품으로 사용해야 했고 남한과 북한의 통신 기술이 달라서 기술 조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건너가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부 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 연계를 다 계산하여 구축하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조정과 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원활한 상봉 환경을 구축하게 되어 이에 공로를 인정받아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산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통신사업자나 기관의 국산 제품의 신기술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국산 기술을 가진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등을 HPC 환경에 적용시켰고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인정받다 보니 기관 통신 사업자와 공공기관, 다양한 기업들에서 함께 업무하고 싶은 회사로 자리매김 중이라고요. 앞으로 5G 정보망 중에 군사업 특화망에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막 확장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저희의 경험과 기술이 융합된다면 완전한 틀이 잡힐 때까지 여러 방면에서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활동을 병행하는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기초 중심의 기술로 신기술을 지향하되 트렌드에만 몰입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5G 정보망을 통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조윤구의 트렌드 핫이슈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 만들어드리고 있는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였습니다.